제목 그대로고요. 바로 내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나섭니다. 이게 무제한 진술,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대통령은 지금 이 최후 진술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될 수라고는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만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뭘 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탄핵 심판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수도 있죠. 대통령의 내일 최후 변론, 무제한, 시간 제한이 없는 본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구치소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지금 육필로 손으로 직접 최후 진술을 꼼꼼히 홀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임기 단축 개헌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내일 최후 변론에서 언급하면 어떠냐. 이 얘기 때문에 오늘 설왕설래가 좀 있었어요. 자, 우선 이 최후 변론은 뭐 보면 아마 이 재판관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예. 재판관들은 이미 아마 심증과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떤 심리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굳어져 있는 상황이고, 최후 진술은 결국 이제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의 윤 대통령의 어떤 정치 패턴과 이런 걸 보면 저는 정치적 해법은 내놓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정책 해법을 내놓는다는 게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 계엄의 정당성, 예. 계엄의 합법성, 이거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어떤 그 정책 해법을 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 개헌이나 이런 문제를 낸다 그러면 자칫 본인이 주장해왔던 그동안의 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취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보면 대통령이 그 간간히 쭉 이제 심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저는 종합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계엄에 대해서 이 대통령으로 통치권 차원이었다는 부분들, 그렇지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계엄을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게 아니고, 예. 계엄을 정당하고 그렇지만 계엄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불편함,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논리를 아마 구성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왜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장황하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본인이 어떤 야당의 어떤 그동안 탄핵이나 뭐 어떤 이런 부분들, 그걸 아마 상당히 쭉 이야기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정선거도 이거에 대한 어떤 설명들 국민들에게 할 필요밖에 없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기각되어 간다 그러면 본인은 더 국정에 매진할 것이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아마 매듭지어지는 것이지,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어떤 개헌,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이런 정책 해법은 윤 대통령 스타일도 아니고 본인은 아마 생각도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보면 실제로 윤곽근 변호사도 임기 단축 개헌은 여권 일각에서 누군가가 제안한 방안으로 대통령 뜻과는 다르다.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건 대통령 방식이 아니다. 뭐 이현정 의원도 이런 비슷한 취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거 말고도 여권에서는 그래도 뭐 대국민 사과 말고 국정에 혼란을 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것 또한 대통령 생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도 없을 것 같다.
전 사과의 메시지 잘 안 담아내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2월 3일 이후로 제대로 된 유감 표명, 제대로 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종일관 민주당이 야당이 뭔가 이 계엄에 좀 명분을 제공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사과를 한다,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저도 아마 내일 이 최후비 언론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국민 메시지, 특히나 보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요구들이 나오는 이유도 결국 임기 단축 개헌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사실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자는 건데 총선이 작년에 열렸기 때문에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은 사실상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와 맞출 수밖에 없어서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도 없는 거지만 아마도 보수 지지층을 하여금 대통령이 이렇게 임기까지 줄여가면서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기가 꼭 이걸 탄핵을 인용해야 되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보수 지지층에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건 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문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피청구인은 헌법소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용한다. 이거에 좀 어떻게든 본인은 헌법소의 의지가 있었다는 걸 피력하려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런 행태가 그거에 반대되는 행태였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해도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미루어 짐작한데 그동안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했던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을까 관련 화면 준비했습니다. 국가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질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계엄이라 그러면은 총 쏘고 탱크도 밀려오고 학교도 못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서 겁을 먹었는데 아마 앞으로 계엄 선포되면 국민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나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뭐 다친 사람 하나 없으니까요. 체포는커녕. 대통령께서는 합헌 또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그다음에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형 계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수 병력으로 실무장을 금지시켰고 또 간부 위주의 병력을 투입시켰고. 대통령의 최후 변론은 하루 앞두고 여론전도 치열한데 윤기천 부위원장님 그동안은 대부분 대통령 파면돼야 된다 혹은 계엄의 부당함, 내란 이런 부분에 맞췄다면 여기 국내 헌법학자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명인 허영 교수 포함해서 탄핵 기각돼야 된다. 오늘 백인이 시국선언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허영 교수님은 사실 저도 헌법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예. 사실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헌법재판제도의 독일식 헌법재판제도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도입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재판의 본질을 벗어난 헌법재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졸속적이고 그다음에 사실 불공정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다 한번 그 헌법재판관들이 눈여겨볼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송달 과정에서 송달 간주를 했다는 부분은 어찌 보면 답변기를 보장하지 않았던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기일 지정 측면에서도 8차 기일까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8차 기일 일방 지정은 사실 피청구인이나 아니면 대리인단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정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권위적인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리 보장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헌재법에 반하는 검찰 신문조서 등을 증거 채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의 여러 가지 변론을 제지하면서 이게 소송지휘권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상당히 불공정한 진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해놓고 재판을 허울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념해라 이런 취지의 원로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재판관들께서는 조금 한 번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최후 변론 아마 큰 관심 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대통령은 나름대로 법리적으로 싸워야 될 텐데 문제는 집권 여당에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 준비일 겁니다.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